강준호, 이서연,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강혜원. 17년이라는 시간은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 켜켜이 행복을 쌓아 올린 듯했다. 햇살 가득한 거실, 서연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 예원이의 청아한 웃음소리. 준호에게 이 모든 것은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이 온기 넘치는 풍경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17년. 영원할 것 같던 사랑,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것 같던 가족. 만약 이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하게 숨막힐 정도로 치밀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빛바랜 사진첩 속 행복한 미소 뒤에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타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준호의 세상은 서연과 예원이를 중심으로 돌았다. 아내의 작은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고, 딸의 재롱 한 번에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이 견고해 보이는 행복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있을 것이라고는.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다정한 아빠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매일 밤 그는 이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의 행복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먼지 쌓인 낡은 노트북, 그저 단 한 번의 클릭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것들로부터 가장 잔인한 배신을 선물한다. 웃음소리 가득했던 거실은 곧 절규와 눈물로 얼룩질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행복의 벨벳 커튼은 언제쯤 찢겨나가 그 추악한 진실을 드러낼까?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준호는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감히 다음 장으로 넘어오라. 하지만 명심하라. 한번 알게 된 진실은 결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것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했다면 묻고 싶다. 당신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그 안온함 속에 숨겨진 작은 균열들을 당신은 정말 단 한 번도 감지하지 못했는가? 어쩌면 당신도 이미 시작된 비극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그 견고해 보이던 행복의 성벽, 그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당신은 정말 눈치채지 못했는가? 어쩌면 그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강준호, 그의 삶은 그가 직접 쌓아 올린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체와 같았다. 매일 아침 사랑스러운 아내 이서연의 온기 속에서 눈을 뜨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 예원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공들여 그린 한 폭의 수채화, 어쩌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했을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걸까? 준호의 일상은 IT 전문가라는 그의 직함처럼 반듯하고 예측 가능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야근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그의 삶에서 서연은 단순한 아내 그 이상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풋풋했던 첫사랑, 수줍게 건넸던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은 캠퍼스의 낭만을 거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준호는 기억한다. 작은 자취방에서
라면 하나로 행복해했던 시절, 서연의 꿈을 응원하며 밤새워 과제를 도와주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예원이가 태어나던 순간의 벅찬 감동까지. 그의 모든 성공과 기쁨은 서연과 예원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근사한 저녁 식사, 예원이가 갖고 싶어 하던 한정판 인형, 그리고 얼마 전 큰맘 먹고 구입한 서연을 위한 아찔한 검은색 란제리까지. 그는 그것이 아내를 향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의 눈에 완벽한 아내이자 현모양처였다. 따뜻한 밥상, 깔끔하게 정돈된 집,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 그녀는 준호의 성공을 묵묵히 지원했고 예원이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준호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어색함, 아주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 스치던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애써 모른 척했던 걸까? 어쩌면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진실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근 들어 서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준호의 예민한 촉수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려한 색상의 옷들, 늦은 밤 걸려오는 정체 모를 전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늘어난 그녀의 외출. 준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결혼한 지 17년이나 됐는데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하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 씨앗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독초가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준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기억하는가? 당신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차마 그 실체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순간, 당신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외면했는가? 아니면 용감하게 맞섰는가? 준호의 삶은 이제 막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잔인하게 깨지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도는 시간. 과연 무엇이 17년간 한결같았던 그의 현모양처를 이토록 낯설게 변화시킨 것일까? 그 해답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라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는가? 그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면서도 그 비밀의 문, 당신이라면 열어볼 용기가 있는가? 어쩌면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 문을 말이다. 강준호의 아내 이서연이 어느 날 갑자기 입고 나타난 그 눈부시도록 새빨간 란제리. 그것은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지피려는 애틋한 노력이었을까? 아니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포장이었을까? 그때부터였다. 준호의 평온했던 일상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서연의 변화는 낯설고도 당혹스러웠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그녀는 밤마다 준호를 뜨겁게 탐닉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의무를 다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풍겼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정도도 못할까봐 라며 요염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그때의 준호는 미처 알지 못했다. 늦은 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는 더욱 잦아졌다.
서연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호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녀는 회사 일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야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갑작스러운 회사 우수사원 포상 휴가. 이상하게도 그 휴가는 오직 서연과 딸 예원이에게만 해당되었고 남편인 준호는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여보. 처음엔 가족 여행인 줄 알았는데 팀원들끼리 가는 거라서 대신 예원이는 데려갈 수 있게 특별히 허락받았어요. 서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는 안도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순간 강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17년간 한결같았던 아내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준호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전도유망한 IT 전문가였지만 그의 과거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젊은 시절 정의감에 불타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와 질타를 받으며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리고 몇 해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여인 후에는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때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넨 사람이 바로 지금의 직장 상사인 박선영 팀장이었다. 선영 역시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에 준호의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상사를 넘어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한 든든한 동지이자 따뜻한 누이 같은 존재였다. 준호는 선영의 도움으로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연과 예원이가 여행을 떠난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큰 공허함과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그는 머리를 흔들며 애써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서연의 낡은 노트북이었다.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던 바로 그 노트북. 이상하게도 그 순간 준호는 그 노트북에 강하게 이끌렸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동시에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금단의 유혹.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진실을 외면하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준호의 손가락이 떨리는 마음과 함께 노트북의 전원 버튼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클릭 한 번을 향해서 과연 그 낡은 노트북 안에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옥 같은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 그 낡은 노트북. 마치 모든 비밀을 삼킨 채 침묵하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강준호의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마침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단 한 번의 클릭, 그리고 준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배신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IT 전문가였다. 그의 뛰어난 해킹 실력은 아내의 노트북 비밀번호 따위는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그 능력을 저주하고 싶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내 이서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 사진들은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내 아내란 말인가? 내가 17년간 사랑했던 내 아이의 엄마란 말인가? 사진첩을 열수록 충격은 더욱 커져만 갔다. 호텔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힌 선정적인 사진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운 메시지들. 준호는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 분노와 절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온 존재를 뒤덮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서연의 직장 상사 민태준이었다. 몇 번 회사 행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늘 점잖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그 남자. 그랬던 그가 자신의 아내와 이런 파렴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정한 절망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들을 헤집던 준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하나의 파일이 들어왔다. 우리 예원이 많이 컸네. 역시 아빠 닮아서 똑똑해. 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이었다. 그리고 민태준이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예원이가 당신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 가끔은 자기가 진짜 아빠인 줄 아는 것 같아. 서연의 웃음 섞인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민태준의 대답.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그 멍청한 강준호만 없애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예원이가, 내 딸 예원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민태준의 아이라고.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들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서연과 민태준의 불륜 관계는 준호가 군대에 가 있던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예원이는 명백히 민태준의 아이였다. 심지어 예원이조차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민태준을 아빠라고 부르는 음성까지 담겨 있었다. 아,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다. 17년, 그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과 기만으로 뒤덮인 정교한 연극이었다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분노, 슬픔, 절망, 그 어떤 단어로도 지금 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그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허우적거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배신감으로 얼룩진 강준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인가. 그에게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그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를 잠식한 분노는 마치 상처 입은 야수와 같았다. 밤거리로 뛰쳐나간 그는 처음 마주친 불량배들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었다. 욕설과 함께 주먹이 오갔고 그의 이성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젠장, 다 죽여버릴 거야. 그는 울부짖으며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결국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는 처참하게 얻어맞고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피와 흙먼지가 뒤섞인 채 그는 비참하게 쓰러졌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익숙한 구두가 나타났다. 강 팀장님, 이게 무슨... 정신 차려요. 박선영 팀장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회사 동료이자 변호사인 오지연 실장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황급히 준호를 부축해 일으켰고 오 실장의 기지로 경찰 조사는 겨우 피할 수 있었다. 선영의 차 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짓을? 선영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는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다. 선영의 집으로 옮겨진 준호는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웠다. 빈 술병들이 방 안에 나뒹굴었고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보다 못한 선영은 그의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팀장님,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한테라도 털어놔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준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 이서연의 외도, 그리고 딸 예원이의 출생의 비밀까지.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선영과 그녀의 딸 민지 마침 방학이라 엄마 집에 와 있었다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선영은 과거 자신 역시 남편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준호의 고통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선영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민지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 그것은 때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되기도 한다. 비록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선영과 민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그는 결코 이서연과 민태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원이,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을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준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혼.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과 예원이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사랑했던 만큼 증오도 깊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준호가 아니었다. 상처 입고 분노한 복수를 꿈꾸는 한 마리의 늑대일 뿐이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준호의 선택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만약 당신이 준호였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복수, 용서, 아니면 외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결정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혼이라는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연과 예원이는 준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더 잔혹하고 더 처절한 파멸의 서고. 이혼. 강준호의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하나의 단어. 그래, 그것만이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의 차는 마치 주인의 심정을 대변하듯 정처 없이 도로 위를 질주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공허했고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함께한 17년.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더욱 깊숙이 찔러댔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절망감. 그의 감정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서연, 아니 이제는 그 이름조차 역겨운 그 여자와 하루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도, 목소리를 들을 자신도 없었다. 사랑했던 만큼 증오도 깊어진다는 말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에는 회사 동료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김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 오롯이 혼자만의 고통 속에 침잠하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운 탓일까?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일까? 그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몽롱했다. 그래,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그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이었다. 기익. 굉음과 함께 그의 차체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그의 차 왼쪽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몸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아, 이게 끝인가? 그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해맑게 웃고 있는 예원이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짙은 어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준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죽은 걸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 만약 살아있다면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분노, 절망, 아니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아있는 것일까? 어둠 속에서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너무나 완벽했기에, 너무나 행복했기에 신이 질투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 뿐일까?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강 팀장님, 정신이 들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일까? 아니면 아주 작은 구원의 가능성일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당신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검은 상자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 희미한 빗줄기처럼 그 목소리가 강준호의 의식을 깨웠다. 강 팀장님, 정신이 들어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과 함께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배신, 딸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지옥 같았던 교통사고.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영혼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준호의 곁에는 박선영 팀장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하고 있었다. 그녀의 초췌한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영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걱정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준호에게 아주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의 곁에는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이서연의 배신, 민태준의 악랄함, 그리고 예원이.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7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딸.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은 애증이 뒤섞여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박선영 팀장. 그녀는 왜 이토록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는 것일까? 단순한 동료의 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일까? 준호는 알 수 없었다. 퇴원 후 준호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텅 빈 집, 망가진 몸과 마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일어서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선영은 여전히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녀는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었고 그의 재활 치료를 도왔으며 때로는 밤새도록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는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시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물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배신의 기억은 평생 그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강준호는 과연 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박선영 팀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그리고 이서연과 민태준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열려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 같은가? 인생은 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만약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한 줄기 빛이 찾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당신의 삶에 늘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당신을 이해하고 안아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달라.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